전 중개계약을 들어가기 전에 고용인 책임을 좀 설명드리면 업무상 책임, 이제 고용인을 고용해서 책임지는 건데 세 가지가 나와요. 민사, 그리고 형사, 행정상 책임 세 가지가. 업무상 행위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한 걸로 보니까. 자, 민사는 무과실 책임이죠. 민사에서는 이제 고용인이고, 고용인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고용인이 손해 입힌 거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에게. 고의, 일부러 하는 거, 과실, 실수로 하는 거,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혔다.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1억 손해 입혔대요. 이렇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용인이 이렇게 손해 입히면 얘네들이 묶이게 되죠. 이걸 우리가 부진정연대다 이렇게 부르죠. 의도하지 않았어도 묶여 너희들은. 얘가 몰랐대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진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조건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묶인다. 그럼 이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개 의뢰인이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대요. 둘 다에게. 이렇게. 야 너도 1억 내놓고 너도 1억 내놔. 된다고. 그러면 얘도 1억 주고 얘도 1억 줘서 2억 벌고 그건 아니죠. 청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청구만. 둘 중에 한 명이 갚으면 끝나는 거. 그리고 한 명만 콕 찍어서 야 개업공인중개사 너만 내놔라. 이게 된다고. 한 명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왜 나한테만 그래 못하는 거고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이게 부진정연대다.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세요. 가만히 있었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 그리고 또 이거 갚았으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라? 구상권 행사해줘. 이렇게.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거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은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 기업공인중개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 물어줘라.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민사죠? 손해배상. 요런 단어가 나오면 민사다.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채야 한다고요. 친절하게 민사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손해배상이면 민사. 거기서는 무과실 책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형사상 책임. 고용인 3학년 3반 1학년 1반 벌칙 규정 그대로 적용돼요. 중개보조원도 징역 선고 가능하고 벌금 선고 가능해요. 중개보조원도 행정 형벌은 받는 거니까. 이제 얘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만히 있었어도 양벌 규정이 적용되죠. 양벌 규정. 둘 다 벌하는 규정. 양벌 규정. 벌금만 따오는 거죠. 양벌이니까. 뒤에 거 3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뒤에 거 1반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따서 벌금 선고받는 거지 징역형은 안 받는다 그러죠. 고용인 잘못으로 절대로 안 받는 거 두 가지가 징역형 또 자격 취소. 말이 안 된다. 고용인 잘못으로 내가 왜 감옥 가고 고용인 잘못으로 내 자격증이 왜 날아가냐고. 말이 안 된다. 또 벌금 선고를 받는데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다. 무과실이래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다. 그러면 벌금 선고 받지 않는다. 무과실이면.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민사랑 형사랑 헷갈리면 안 돼. 손해배상은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 물어주래요. 무과실 책임. 형사, 징역, 벌금, 뭐 양벌 규정 그런 거 나오면 형사예요. 여기서 형사에서는 무과실이면 아예 벌금 선고를 안 해줘. 왜냐면 구상권이 인정이 안 돼요. 형사는 벌금 내면 끝나 그냥. 그러니까 아예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해줘. 이렇게. 그래서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 형사에서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아예 안 받고. 그리고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벌금 액수가 똑같지도 않다. 실제로 죄를 범한 고용인이 더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거지 벌금 액수까지 똑같다 그건 아니라고요.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는 다르니까 실제로 죄를 범한 고용인이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양벌규정 벌금 선고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에서는 나중에 되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고, 그리고 양벌규정 벌금 선고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상 책임, 행정. 취소 정지 그런 게 행정 처분이죠. 행정 처분 관리라는 거. 그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중개 보조원. 행정 처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얘는 어떤 사고를 치든 행정 처분 안 받아요. 행정 처분을. 이걸 누가 받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받게 되는 거고.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안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걸 받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업공인중개사의 얘는 고용인 잘못으로, 고용인이 업무상 잘못이겠죠 당연히. 업무상 행위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OX.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O 맞다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고용인 잘못으로, 중개보조원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내 직원들 잘못으로 내가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고요. 직원들이 절등치 사고 쳤대요. 내가 절등치 받아요. 직원들이 임등치 사고 쳤대요. 나 임등치 받아. 내가 한 게 아닌데. 직원들이 업무정지 사고 쳤대요. 업무정지 받아. 직원들이 자격 취소 사고 쳤대요. 나 자격 취소 받아. 그건 안 만나 그랬잖아.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게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그런 행정처분을 만든다는 거지 뭐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그런 거 받는 건 아니죠. 기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 잘못으로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이런 거, 요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고용인 잘못으로.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행정상 책임에서는. 첫 번째가 중개보조원은 어떤 사고를 치든 뭐는 안 받는다. 행정처분 안 받는다. 중개보조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얘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고용인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절등치라든가 임등치라든가 업무정지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직원 잘못으로도 받을 수 있다. 왜?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걸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따로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은 이 둘을 구분하는 거. 민사랑 그리고 형사를. 자, 뒤에 잠깐 가볼까요? 뒤에 있을 텐데 문제가. (71번) 문제를 보세요. 벌칙 설명으로 옳은 거. 딱 봐도 어려워 보여. 옳은 거니까 일단. 그죠? 1번.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니까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에 잘 나오는 거라지 이거. 정지. 자격정지건 업무정지건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지. 71번 문제. 2번.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했대요.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옛날에 3학년 2반 시절에는 반대로 바꿔서 2학년 3반으로 종종 나왔었어요. 지금은요 안 나오겠죠. 3학년 3반이니까 거꾸로 해도 3학년 3반. 이렇게. 오히려 더 고마워졌어. 2학년 3반 X. 3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을 했대요. 그거 안 되거든요. 누설하는데 1학년 1반 둘이서 비밀 얘기 소곤소곤. 비밀 얘기는 둘이서 소곤소곤. 1학년 1반인데 반의사 불벌죄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 비밀 누설, 반의사 불벌죄, 비읍하거든요.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다른 건 반의사 불벌죄가 없어요.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비읍.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이 맞는 거고. 4번.
자,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관련해서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 했어요. 고용인이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소속공인중개사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구한다. 그게 아니죠.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벌금 액수가 똑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다는 건. 실제로 죄를 범한 고용인, 얘가 더 많은 벌금을 내야 공평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만 한 사람인데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벌금의 액수가 똑같다는 건 아니라고요.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아니라고요. 예. 틀렸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이다. 무과실.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이다. 그러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벌금 선고 안 한다.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한다. 그거예요. 그 형 뭐 이런 거 나오고 손해배상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민사가 아니라고요. 형. 그 벌금형, 형. 친형 뭐 그런 게 아니라 동네형 그런 거 아니에요. 벌금형. 벌금형 안 한다고요. 아예. 무과실이면 2분의 1만 까주는 게 아니라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어렵네. 그죠? 나오면 그렇게 되고 됐고 7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거 같은 거니까. 72번 벌칙 틀린 거 1번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나요? 양벌 규정은 3학년 3반 1학년 1반 여기서 벌금 따오는 게 양벌 규정이잖아. 이렇게 벌금 따오는 거. 과태료는 벌금이 아닌데 적용이 안 되죠. 따올 게 없다고요. 뭘 따와? 벌금이 없는데 벌금 따와야죠. 3학년 3반 3반 따오고 1학년 1반 1반 따와야 되는데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다. 따올 게 없다. 적용 안 돼요. 답은 1번. 틀렸어. 과태료엔 적용이 안 돼요. 3학년 3반 1학년 1반에서 벌금 따오는 거다. 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뒀대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2개 두면 이중사무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등치 그리고 1학년 1반 2가 들어가니까 1학년 1반 맞잖아요. 2가 있으면 1학년 1반. 3번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가 없어요. 벌금 따로 과태료 따로따로예요. 병과가 말이 안 돼. 벌금도 돈 내는 거고 과태료도 돈 내는 거예요. 벌금도 내고 있고 과태료도 내고 있고. 이민 간다고. 돈이 어딨어 우리가. 대출 받아야 되고.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병과돼요? 징역과 벌금 병과될 수 있다. X.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 와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 그럴 바엔 사형이 낫다 그랬잖아요. 너무 빡세지.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 그 둘도 병과가 안 돼요. 결론. 뭐만 병과가 되는 거냐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임등치 플러스 1만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절등치, 임등치 이런 게 행정처분, 1학년 1반, 행정형벌.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얘만 병과된다.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요. 적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얘는 뭐만 병과되냐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이것만 병과된다고요. 다른 건 병과가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이것도 병과가 이거 된다고 해야죠. 되고 안 되고 또 과태료랑 행정형벌 그러니까 징역 벌금 병과 안 돼요. 병과가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얘만 병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절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임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그것만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만 병과된다. 저건 잘 나오죠. 한 가지 위반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5. 병과가 되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그렇고 됐고 그 다음 4번은 쌍방대리 금지 행위는 3학년 3반짜리거든요. 맞는 거고 3학년 3반이고 그리고 5번 볼게요. 중개보조원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서 벌금 선고받으면 이게 이법 위반 벌금 선고에 포함이 안 돼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법 위반 벌금 선고에 포함이 안 돼서. 벌금은 법이 중요하다고요.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만.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이법 위반에 포함이 안 된다. 결격 사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맞는 거고. 그렇게 됐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중개계약 35번 중개계약.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동그라미 1번 일반 중개계약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국장이 권장할 수 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중개계약서 뭐 표준 서식 사용 의무가 있다 X. 결론은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물건 맡긴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표준 서식 사용 의무 없고 작성 의무도 없고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근데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다. 거래계약서가 없다 그랬지. 표준 서식이. 표준 서식. 얘는 일반 중개계약은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죠. 이게 법정 서식 같은 말이고 별지 서식도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표준 서식이다, 법정 서식이다, 별지 서식이다. 일반 중개계약서 있다. 얘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버젓이 있어. 근데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진짜 중요한데 거래계약서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서식이 없다고. 둘 다 공통점은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둘 다 돼 있어요.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차이점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중요한데 의무가 없으니까 있어요. 근데 서식이. 거래계약서는 중요하잖아요. 작성 의무도 있어요. 근데 표준 서식이 없어. 법에.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제발 없다. 제발 없다. 있어 보이지만 없다. 우리가 본 거는 표준 서식이 아니다. 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없으니까. 1번 틀렸고 일반 중개계약 의무 없고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 그렇죠? 이건 일반 중개계약도 똑같아요.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3월. 3개월. 3번 전속 중개계약 서 업무정지죠.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절등치, 임등치 그런 게 아니라 전속중개계약 서잖아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 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이중계약서는 임등치라고 했어. 이중계약서. 관계증서는 과태료. 그러니까 서, 정지인 건 세 가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예요.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업무정지니까.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공통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중개계약이건 확인설명을 해야 돼요. 성실 정확하게. 그럼 중개의뢰인은 어떻게 해줘? 협조하라고. 막 기업공인중개사가 막 설명하는데 귀 틀어막어? 다 그냥 어서 들어줘야지. 사람 개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확인 설명할 때 협조해라. 짝꿍처럼. 그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통이다. 그것도. 그래서 4번이 맞아요. 협조 의무가 있다. 협조 의무. 5번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전속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 X. 유효. 가능한 일이니까. 그 대신에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소요된 비용을 주면 돼요. 중개보수 50%를 준다. X.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 쓴 거 있으면 비용 챙겨줘라. 비용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됐고. 그런 것만 주의하자. 5번도 틀렸죠.
36번에 1번에 바로 나오네. 또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소요된 비용 챙겨줘라.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되고. 됐고. 36번의 2번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은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어때 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공개할 정보 있죠. 또 확인 설명 사항,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에요. 집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공개해야 할 정보. 요 집에 대해서 광고할 때 어떤 거 광고하는가 공개하면서 공개해야 할 정보. 우리가 이렇게 하죠. 권태기에 도와주자. 권태기에 공조하자. 그래서 권위, 권리관계, 상태. 그러니까 요 집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 권리관계 공개하고 상태, 벽면 도배의 상태, 수도 전기가스 상태 공개하고 기본적인 사항, 소, 지, 목적 그런 거 공개해야 돼요. 요 집을 특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집인지. 거래 예정 금액 거래가 된 거 아니니까. 지금 공법상 제한 36번에 2번 지문에 있는 공법상 제한 공개해야 한다고요. 공법상 제한도.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상태 2가지, 조건도 2가지. 이 권리관계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신상 털리니까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공법상 제한이고 공시지가는 따로 빼서 공개를 하는데 임대차 새 살면서는 그닥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할 수 있다. 매매라면 공개. 임대차에서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닥 궁금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광고했더니 광고 보고 한 명이 찾아왔대요. 이걸 보고선 한 명이 마음에 든대. 사겠대.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설명해줘라. 그게 확인 설명사.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내가 먼저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광고하면 광고 보고선 찾아온 거고 찾아온 사람에게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거를 눈으로만 봤지. 자기가 그냥 눈으로만 본 거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말로 다시 설명해 주래요. 친절하게. 요거 보고 찾아왔으니까 다시 설명해 줘. 권태기에 공조하자. 다만 권태기에 공조하는데 어떻게 취중 술 한잔 마시고 술 많이 먹었대요. 토 공조.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냐면 취, 중, 토 세 가지만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취득세,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 사겠다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취득세. 이전 시가 아니라 중, 중개보수 얼마인지, 토, 토지 이용객. 얘네들은 내가 공개한 건 아니었어요. 공개 안 했잖아요. 근데 찾아온 사람에게 말로 설명을 해주래요. 찾아온 사람이 말로. 근데 뭐는 아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설명을 안 해줘도 된대요. 내가 공개는 했지만. 자, 이제 설명을 잘했더니 마음에 든대. 정말로 나 살게.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이제 저 집에 대해서. 그러면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만 확인설명서란 서식도 같이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되면은 확인설명서 작성하는데 여기에 어떤 걸 적는가? 기재사항이에요. 이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도 작성하고. 그럼 내가 말로 설명한 거를 그대로 적어드려요. 말로 설명한 거. 권태기의 취중토공조. 이거 내가 말로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적어 넣고. 말로 설명 안 했지만 적는 게 더 있다. 관공실비. 관공서에서 실비 쓴 거.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시지가. 실제 권리관계. 비선호시설. 얘네들은 관공실비. 얘네들은
내가 말로 설명을 안 했다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적게 돼 있다고. 광공, 실비 이 네 가지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만 하면 되죠. 말로 설명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른 거다. 근데 유사할 수밖에 없죠.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먼저 내가 광고했고 요 집에 대해서 이 광고를 보고서 한 명이 찾아온 거고, 찾아온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고, 말로 설명 잘해서 매매계약 체결되면 서식을 작성해 놓고 쭉 이어진다고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할 건 한 가지만,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 공개하는 거예요. 임대차에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확인 설명서에도 적을 해요. 공시지가. 임대차에서는 안 적어도 돼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아니다? 확인설 명상은 아니다. 공시지가가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래요. 확인설 명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 있었죠. 이거 공 시지가, 축구공처럼 공 둥근 거 공 시지가가 확인설 명 날일자 달월자가 아니라 밝을 명상이 아니다. 공 시지가는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그림 여기다 써먹는 거. 공 시지가 확인설 명상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가지씩 비교하면 되겠다. 요렇게 두 가지 비교하면 취, 중, 토는 확인설 명상만 공개하는 거 아니고, 또 요렇게 두 가지 비교해보면 광공실비는 확인설명서에만 적으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할 건 공시지가만.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다? 확인설명 말로 설명하는 것만 아니라고요. 확인설명서에는 적게 돼 있다고. 확인설명상이 아닌 거지.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 2번은 틀린 거라고요. 공법상 제한은 공개해야 한다고요. 권태기의 공법상 제한. 3번 소속공인중개사, 얘는 그 밑에다 적어놔야 돼. 중개계약 당사자 X. 중개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만 체결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당사자 X. 그래서 중개계약서에다가 그 서식에다가 뭔가 하는 게 없어요. 얘는 서명 또는 날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는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았대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돼. 사장님한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모든 중개계약은 누구랑 체결한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중개의뢰를 받았더라도 데리고 가라. 사장님한테.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해서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에, 뭐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만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이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그 둘만 하게 돼 있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하는 거 없다. 그 이유는 중개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는 본인이 일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개계약서에는 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에만 본인이 일을 했을 때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돼요. 다른 거에다가는 뭐 하는 거 없어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 기재란에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전용 따로, 취득용 따로. 그러니까 매도, 임대면 이전용이, 매수, 임차면 취득용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취득용에는 뭐를 적는 거냐면 희망자가 들어가 있는 거.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자가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이 없으면 이전용. 그러니까 이전용,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취득용에는 희망자가 들어가 있다.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없으면 이전용. 그렇게 되는 거고. 유효기간 중개보수는 공통이다. 공통. 그것도 어쨌거나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적는 거예요. 5번 전속중개계약서니까 업무정지 또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정지, 업무정지. 서 하면 정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서 하면 정지. 답은 뭐 4번인데 뭐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건 살짝 보시고 됐고, 그 다음
37번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은 매년 나오는 거죠. 이제 전속중개계약. 갑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 주택 매매 관련해서 기업공인중개가 유효기간 5개월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대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요. 이런 말이 없을 때가 3월 3개월이고 5개월로 할 수 있다고요. 옳은 거 1번 유효기간 3개월이므로 3개월로 단축되지 않는다고요. 5월로 하면 5월 그렇게 틀렸고 2월이면 2월 5월이면 5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3월 그렇게 하는 거고 2번 을이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일반중개계약서 빵년 없으니까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가 특이하게 5년 3번 을이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했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돼요. 둘 중 하나에.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해드려요.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잖아요. 그닥 궁금하지 않다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했어. 그거 한번 알려주면 돼요. 어떤 거? 업무 처리 상황. 일의 진행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한 번만. 지체 없이 문서 통지. 얘는 그닥 궁금하지가 않잖아. 광고한 건데 그냥.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광고했어. 그거는 그냥 한 번만.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니까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4번 갑이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을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공개해라. 7일 이내 공개예요. 7일 이내. 7일 지났잖아 이거. 7일 이내 공개.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니까. 틀린 거는 7일이 지났으니까 7일 이내 공개해라. 5번 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우리가 웃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따지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우리가 웃었다고.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요.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문서 통지. 구두 X 문서 통지. 이것도 2주일에 1회 이상 우리가 이건 잘 보이니까 뒤에다 함정을 파는 거죠. 치사하게. 통지 방법 제한이 있다. 있고. 전속중개계약은 총 5가지 의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의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7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공개 사실은.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그건 궁금하잖아요. 정보를 공개한 건 한 번만 알려주고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알려주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3년간 보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일반중개계약은 그런 의무가 없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그랬으니까 전속중개계약만 의무가 있는 거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까지만 빨리 풀어볼게요. 38번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또 이용 나왔네. 설명으로 틀린 거. 오늘 이상하게 이용에 꽂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1번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기업 공인중개사 총수는 500명 이상.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500명 이상이 기업 공인중개사를 2개 이상 특강도에서 각각 30일 그리고 30일 3월 그리고 1년 했던 거죠. 31, 3월, 1년 아메리칸 스타일 1월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치고 듣고 말하고 500, 2, 30, 33, 1 했던 거잖아요. 다 같이. 자, 시작. 잘하셨어요.
좀 입에 좀 붙어있나 봐 이제. 응? 다시 한번 시작. 500, 2, 30, 33, 1. 잘하셨어요. 잘 되고 있어 지금. 제가 보기엔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정상보다 너무 앞서갈 수도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 좀 쉬어도 돼 이제. 너무 이거 너무 바짝 당기시면 나중에 슬럼프 온다고. 조금씩 해야 돼 이제. 중요한 때 슬럼프가 좀 미리 오는 건 괜찮은데 결정적일 때 온다고요. 막 10월 달에 막 이때 공부 안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답이 없어. 예. 지금은 슬럼프가 와도 돼요. 뭐 어차피 뭐 지금은 슬럼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10월 달에는 남들 막 다 죽으라고 할 때 그때 슬럼프가 오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거 이제 기출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안 오는 게 제일 좋고, 너무 초반에 바짝 당겨놔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주의하자. 근데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뭐 그럴 일은 없는 것 같네.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뭐 항상 슬럼프인 것 같아. 그래서 1번은 맞네요. 500명 이상. 2번 부동산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씩, 맞아요. 각각 1명씩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500명은 뭔데요? 500명은 개업공인중개사 500명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가입시키는 거. 회원가입 요건. 직원으로는 공인중개사 1명, 정보처리기사 1명 직원을 고용하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을 말해요. 이거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에 안 나왔으니까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못한다. 중개법인은 없다니까 맞고 안 돼요. 중개법인은 할 수 없어. 4번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안 했대요. 얘가 가입이 필수가 아니란 얘기네요. 필수 아니에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체계라면, 그러면 여기다 공개가 안 되니까 얘가 회원도 아닌데 어떻게 공개해요? 어디다 공개해줘? 일간신문에. 그럼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는 공개를 해라. 맞잖아요.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가 안 되니까 회원 가입 안 해서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되죠. 뭐 일간신문에는 꼭 해라. 5번 지정 취소는 임의적이에요. 얘가 무진장 나오죠.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요.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어떤 경우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소 앞에 뭐가 있다? 청문.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청문도 여기서 잘 나오죠. 취취하는 거. 취소 앞에 청문.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청문은 실시해야 한다. 매치가 안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고. 그래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지. 39번 부동산거래 정보망 틀린 거. 1번 부동산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는 거 맞아요. 주의사항 이것만 좀 적어보면, 국장은 지정이 필수가 아니에요. 지정할 수 있다요.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세요. 지금 1번 질문을 다시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갖다 내려요. 국장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맞다고. 이것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등록관청 안 되고 시도지사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국장 찾아가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뿐이고, 누구 입장인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 찾아가라? 국장 찾아가라. 국장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맞다고. 법엔 그렇게 돼 있다고 또. 근데 그렇게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은 어떻게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다 맞는 표현이다.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맞고, 국장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도 맞고. 누구 입장이지만 보면 되니까. 2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얘 컴퓨터는 이용자인데,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용량과 성능을 갖추겠다는 거, 그거를 지금 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 기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번이 틀렸고.
3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이게 키워드예요. 중개 의뢰인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중개 의뢰인은 요 인터넷 사이트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이용한다? 기업 공인중개사만. 기업 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하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검색하고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 공개다. 4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대요.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죠.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 의무는 없어요. 할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의무는 없지만.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맞고. 의무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5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맞는 거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은 답으로 찍지 말자. 맞는 거다 그냥. 답이 아니에요. 그거. 처음 보는 거.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오히려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제끼고 가니까 맞출 확률이 더 높아져요. 처음 보는 거 제끼고 가면 지금 5번 제끼면 사지선다 아니야. 맞출 확률이 높아진 거지. 그죠? 5%나 더 많아진 거지, 맞출 확률이. 20%에서 25%로. 아유, 얼마 안 늘었네. 40번. 모르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풀고 좀 쉴게요. 쉬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겠네요. 밥을 먹어야 돼. 당 떨어져, 당 떨어져. 당이 떨어져서 안 돼. 웃으면 안 되는데. 요즘 왜 이거 기분이 좋지? 미치겠네. 저 뭐 좋은 일이 진짜 없어요. 의심하면 안 돼. 제가 뭐 로또라도 대놓고 지금 저러기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없어. 좋은 일이 전혀 없다고 지금. 응?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허파에 바람 들었구나 생각하면 돼. 그냥 예. 한정치산자다 생각하면 돼 그냥. 응? 옳은 거.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자격증 원본 내는 거예요? 4본 낸다 그랬잖아요.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4본 내는 거잖아요. 내긴 내요. 4본을.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할 때 안 낸다 그랬지. 지정 신청할 때는 낸다. 자격증 4본을 낸다. 요때만. 다른 경우에 내는 경우 없어요. 요때만 내요. 2번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이죠. 500, 2, 30, 33, 1, 30일, 3월, 1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30일.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정보망 임대 중인 정보를 공개했어요. 임차인 성명을 공개하는 거. 임차인 권리자인데 주소, 성명은 비공개.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절대로 비공개. 거기 적어놔야 돼. 신상 털림. 신상 털리니까 안 된다고. 틀렸고요. 4번 법인이 해산했대요.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청문은 제외. 사망해서 하는 청문 제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거 빼고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 사망해서 하는 청문 제외. 그거 빼고는 청문 실시 하이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4번이 맞네요. 해산인 경우에는 청문을 안 하고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잘 돼 있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기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돼. 의뢰받은 것만. 뭐 직접 조사한 거 공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되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차 이렇게 하죠. 의차.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고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면 안 되고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면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은 차별한 거 차석은 2등한 거 우리가 의차 차석은 2등한 거니까 이거 차. 그래서 1학년 일반이 있다. 지정 취소 플러스 1학년 일반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의차 이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얼음 맞으면 의차 이렇게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고 의뢰받은 거와 다른 게 사람을 차별한 거, 차석은 2등한 거. 의차. 1학년 일반이 있다. 1학년 일반이. 그래서 1학년 일반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얘는 의차. 2가 있는 거니까. 차석은 2등한 거니까. 그렇게 됐고. 직접 조사한 건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하면 1학년 일반이에요. 지정 취소에다가 1학년 일반.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한 거니까. 직접 조사한 것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금지행위 다음 페이지 41번 그 위에다가 금지행위 위에다가 아주 크게 적어놔야 되겠네. 뭐라고? 밥 적어놔야지. 밥. 당보충 적어놔야 돼. 당보충.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3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